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대권에 도전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했지만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1차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대권 행보에 마침표를 찍은 유 시장은 곧바로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자유공원 메가더 장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정복 인천시장.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천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저는 진실과 정의의 입장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능력과 경험, 도덕성을 내세웠던 유 시장. 이재명을 확실하게 제압할 후보는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과로 말하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며 대권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으며 분권형 개헌 등 중앙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차별화된 공약도 내세웠지만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 시장은 경선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일정을 마친 유 시장은 곧바로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이 중구 원도심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꼽히는 중구 원도심 일대. 자유공원과 개항장 등 인천의 근현대사, 문화유산이 모여 있습니다. 이에 자유공원 주변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문화재 보존 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주거와 상업시설이 낙후됐음에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중구 원도심에 고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가 도시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원도심 주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문화재 보호란 명목으로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조차 어려웠다며 고도 제한을 폐지해 도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아닌 곳들은 또 조금 더 개발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문화재 보호 지역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계속 그 거리 메타를 좀 줄이고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 도시 공공성 네트워크는 중구 원도심의 고도 제한 해제가 난개발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규제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만이 지닌 그런 남다른 그 역사성, 그다음에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아주 격떨어지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중구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남동구 최초 주민복합시설로 지난해 문을 연 서창 어울마당 수영장이 5월 한 달간 휴관합니다. 이 건물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식 개관한 지 1년 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시공 과정에서부터 관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남동구 서창 어울마당 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옆 체온 유지실 한쪽 타일이 뜯겨 나갔고 안쪽으로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물이 새는 흔적이 확인된 겁니다. 설계도상 이 공간의 바로 아래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내려가 확인해 봤더니 부서진 콘크리트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진 물은 양동이 한 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동구 최초 주민 복합시설인 서창 어울마당.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수영장과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1년 만에 주요 시설에서 누수 문제가 드러나면서 남동구는 결국 5월 한 달간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온 유지실은 물론 400톤가량의 수영장 물을 모두 뺀 뒤 시설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수영장 수조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물이 좀 많이 사용된 탈의실이라든지 수영장 이용에 따른 사우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물이 새는 어떤 추정되는 구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더 확실하게 이참에 보수, 확인, 정비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의회에선 부실한 행정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개관 1년 만에 이렇게 한 달씩 휴관하게 되면서 불편함은 오롯이 주민들 몫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시공을 맡은 업체는 A사로 수영장 건설 경험이 없는 업체였고 수영장 공사는 10여 개 하도급 업체 중 한 곳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표 시공사가 수영장 부분을 하도주는 그런 구조인 건데요. 최초 계획상부터 수영장의 비중이 컸던 만큼 대표 시공사도 수영장 부분에 좀 더 긴밀한 그런 업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에 대해 남동구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며 시공사 역시 하자 발생을 인정하고 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부서라든지 발주부서에서 충분히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제 절차대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 문제점을 발견한 상태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 시공자들의 어떤 시공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5월 한 달 동안 전체적인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뒤 수영장 이용자가 많은 여름철 전 시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검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길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서구에서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를 도입했는데요. 검단에서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서구 검단.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많아지면서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시급했습니다. 현재 5개의 광역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 혼잡도가 높아지는 상황.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검단에도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 노선이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검단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M6659번 노선은 검단 초등학교에서 인천 외국어 마을을 거쳐 서구 강서구 염창역, 영등포구 당산역을 지나 여의도 복합환승센터까지 운행됩니다. 배차 간격은 50분에서 70분, 여의도까지는 1시간여 남짓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서울로 갈 때마다 지하철과 환승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 버스 타고 서울 갈 때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게 좀 불편했었는데 버스가 바로 가는 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잘 이용할 것 같아요. 특히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된 M버스가 더욱 반갑습니다. 통학해가지고 고속버스 매주 이용하는데 그래도 집 앞에 바로 버스가 더 한 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교통편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서구는 여의도 환승센터를 종점으로 하는 이번 노선에 4대를 우선 투입하고 오는 7월까지 7대로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검단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을 잇는 M버스도 오는 6월 안에 신설할 예정이어서
검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한층 해소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부모나 자신이 외국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이주 배경 학생이라 부릅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올해 이주 배경 학생 수가 2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리스쿨 교육과정 현장에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어가 서툰 이주 배경 학생들입니다. 다문화 학생을 포함해 부모나 자신이 외국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이주 배경 학생이라 부르는데 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곳에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 표현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우리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인천 이주 배경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 8,800여 명 수준에서 작년엔 13,000명까지 늘었는데 작년 한 해만 1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국제 결혼 가정이 61%를 차지했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39%에 달했습니다. 17살 한주연 양도 작년 9월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고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또래와 소통하며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수업 때 선생님 말하는 거 좀 어려워서 좀 너무 피곤했어요. 여기 와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 단어 많이 배웠어요.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어 프리스쿨 교실. 현재 경인교대 등 총 2곳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데 언어 교육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들은 사실 대부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니까 초기에 사실 이렇게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게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나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이주 배경 학생 밀집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급 100개를 운영 중입니다.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행 중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현재 이주 배경 학생들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교육 격차나 교육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딘 이주 배경 학생들. 인천시 교육청은 이들의 성공적인 공교육 진입과 더불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서 지역은 교통편 접근성이 어려워서 안전 체험 교육을 직접 경험하기 힘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이 안전 체험 교육이 백령도 일대에서 이뤄졌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16톤급 안전체험 차량도 직접 입도해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취재진이 함께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대형 소방 차량이 들어섭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보유한 16톤급 소방 안전체험 차량입니다. 백령도에 소방 안전체험 차량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자마자 소방대원들은 학생들의 체험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난생 처음 안전체험 차량을 본 학생들은 설렘 반, 긴장 반입니다. 나란히 줄을 서 안전모도 써보고 커다란 구명조끼도 착용해봅니다. 물에 들어가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 앞에 있는 호루라기를 들고서 삐 한번 불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 더 세게. 그렇지. 이번 체험이 더욱 특별한 건
안전체험 차량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완강기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입니다. 백령도의 처음으로 안전체험 차량에 들어오면서 학생들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강기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3m) 높이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 힘껏 뛰어내려 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모두 용기 있게 체험을 완수합니다. 숙소에서나 잘 때 불이 났을 때 완강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구명조끼나 헬멧 그런 사용법도 잘 알게 돼서 좋았어요. 체험할 곳이 없어서 별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요즘 이제 오늘부터 잘 알게 되어서 앞으로도 생존 수영이나 그런 거 갈 때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상탈출용 미끄럼틀도 직접 체험해보고 구급 차량에 직접 탑승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구조대 미끄럼틀도 타면서 좀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업을 통해 더 깊게 알게 되어가지고 현실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500여 명. 안전 등대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안전체험 교육에는 대청, 백령도에 거주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령층 주민들, 군부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지역은 교통편으로 인한 접근이 어려워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여태까지는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재난 속에서 즉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등대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안전등대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교실을 벗어나 섬마을로 떠나는 특별한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바다학교가 올해 첫 수업을 시작한 건데요. 학생들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를 찾아 지역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배낭을 맨 학생들이 3-3-5 모여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 빠진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인천시 교육청의 바다학교가 올해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오릅니다. 가서 거기 있는 꽃들 구경하고 싶고 주민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평소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분들만의 살짝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 듣고 싶어가지고. 환경이랑 생물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도 하게 됐고요. 직접 몸소 탐험하고 이걸 볼 수 있는 이게 활동이기 때문에 엄청 뜻깊을 것 같습니다. 섬마을을 교실 삼아 자연 생태와 환경,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천 바다학교. 학생들은 1박 2일간 섬에 머물며 갯벌 생태 관찰과 해양 정화 작업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천의 지형적인 여건 그리고 바위의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교실에만 묶여 있었잖아요. 나왔던 해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 2년간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섬 6곳을 찾았는데 올해도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승봉도와 자월도, 장봉도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에 있는 168개의 섬과 바다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체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람사르 총회에 참가해 바다학교 운영 사례를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이기도 한 장애인 가운데는 뇌병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천시 내 장애인 복지관은 11곳, 주간 보호센터도 42곳이 있지만 정작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상황. 저는 공원에 가서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후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생활이 10년, 20년이 가니까 이젠 갈 곳도 없더라고요. 각 장애인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할 프로그램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특히 활동 지원사가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주로 중증 장애가 많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들이 꺼린다는 겁니다.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를 꺼리는 현상 때문에 서비스도 받지 못하여 가족 책임으로 이어지고 경제까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져 뇌병변 장애인한테 자립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활동 지원사 대상자는 80여 명. 이 가운데 30명 수준의 뇌병변 장애인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무책임한 행정조치 결과 2명의 뇌병변 장애인이 사망하였던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천시의 공적 책임을 따져 묻지만 인천시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까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모두 13,000여 명. 뇌병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제정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에 맞는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10개 요구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